이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희생자의 목소리까지 공개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최종 결과 브리핑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과 함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층 내부에 요 구조자가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특별한 지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지휘관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구조대의 대응 미흡을 본인들도 시인을 했습니다. 네, 뭐 지금 본인들도 좀 시인을 했고요. 한 3가지 정도로 이 원인을 이제 최종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건물의 구조적인 어떤 취약성을 얘기했어요. 뭐 필로트기 구조 형태에다가 드라이비트 외장재 사용한 게 이제 그 원인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관리 부실입니다. 2층 여탕 같은 경우 이제 비상구가 폐쇄되기도 했고요. 또 소방도로의 뭐 불법 주정차 관련된 거, 그 등등의 어떤 안전과실, 관리 부실, 그 다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조대의 역부족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핵심이죠. 핵심인데, 조금 전에도 뭐 말씀하셨지만 우선 진입 순위는 사실은 2층 여탕이 맞거든요. 취약계수로 선정이 됐어야 돼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상황을 전파하면 이게 전부 구조대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무전기 등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공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지휘의 어떤 문제점이 좀 도출된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 발표 뒤에는 유가족 측의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타깝게 숨진 희생자의 목소리가 담긴 현장 녹취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5층에서 내려왔는데 한 4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층에 엑스마트 쪽으로 유리창 상하식으로 된 집, 거기 엑스마트 주차장이 보였거든요. 엑스마트 주차장이 보였다고요. 빨리 전화해요. 영주 양층 들어가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창고 같아요, 창고. 네, 백 변호사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안타까운데, 비교적 자신의 위치를 정말 침착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구조를 못했다. 그래서 더 공분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의 최초 이제 발생 과정에서는 뭐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사실 소방관들의 대응 미숙이 이런 데서도 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 희생자로 추정되는 분입니다. 저도 좀 가슴이 먹먹한데 이날 일단 신고가 한 3시 53분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요. 이 휴대전화의 주인공은 이제 바깥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제 김모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일단 본인의 부인하고 통화를 한 이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희생자로 추정된 여성과 통화를 하다가 지금 희생자로 추정된 여성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바깥에 있는 현장 경찰관한테 바꿔줘서 이제 현장 경찰관과 지금 이 희생자로 추정되는 분이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깥에 있는 현장 경찰관은 일단 지금 이분이 어디 있는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갔던 소방대원들은 이곳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유가족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단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물론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지휘체계 미숙으로 좀 징계까지 내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 얘기로 비춰보면 건물 밖의 불길에만 집중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소방관들이 애초에 이야기를 한 게 이제 그 필로티 밑에 있던 17대의 각종 승용차에서 불이 발생했고 그것도 인근에 있는 그 LP 가스통 거기에 이제 그 진화를 주력하고 있었고 또 고층에 매달렸던 그 한 사람 쪽에 전체 이 소방 병력이 붙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이제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원의 배분이라든지 우선 진입 순위라든지 이런 이 소방 진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이 당시 상황은 또 다른 녹취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시 처참했던 현장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숨겨주면서 못 들어오겠어. 저 4층에서 5층에서 바람이 쐬는 거거든. 이것도 지금 여기서 왜 못 나온 사람들이 많으냐만. 여보세요. 저 기억을 못하겠네. 창고. 아유, 이거 삭스하면서 삭스하세요.
예, 뭐 김 교수님 워낙 다급한 상황이긴 네. 하지만 일단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제 발표처럼 지휘관의 역량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저도 이 소방관은 아니지만 이제 경찰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 현장이건 이제 화재 현장이건 항상 어떤 건물이 딱 설정이 되면 거기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을 먼저 생각하는 거는 지휘관의 역량에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요번에 그 화재가 발생한 그 건물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 2층 여탕입니다. 예. 거기를 최우선순위 어떤 취약계소로 선정하고 우선 진입 순위를 삼았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뭐 인원수의 어떤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여기저기 배치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저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그거예요. 원래 그 차에 불이 나면요 물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차에 물을 뿌리면 기름이 있어갖고 오히려 더 발화된다는 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슨 폼인가 하얀 그 이제 분사기가 나가가지고 차량 전체를 덮어 씌우는 형태의 그 방제기구인가? 방제기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운용을 제대로 안 했는지 물만 뿌리고 있었는지 그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 제가 사실 헬스마트 주 사장이 보였거든요. 헬스마트 주 사장이 보였다고요. 빨리 전화해요. 비행기 양천 들어왔어요. 여보세요. 이 창고 같아요, 창고. 예. 네, 백 변호사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안타까운데 비교적 자신의 위치를 정말 침착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구조를 못했다. 그래서 더 공분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의 최초 이제 발생 과정에서는 뭐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사실 소방관들의 대응 미숙이 이런 데서도 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 희생자로 추정되는 분입니다. 저도 좀 가슴이 먹먹한데 이날 일단 신고가 한 3시 53분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요. 이 휴대전화의 주인공은 이제 바깥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제 김모 씨라는 분인데 두 번째로는 안전관리 부실입니다. 2층 여탕 같은 경우 이제 비상구가 폐쇄되기도 했고요. 또 소방도로의 뭐 불법 주정차 관련된 거, 그 등등의 어떤 안전과실 그 관리 부실, 그다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조대의 역부족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저게 핵심이죠. 핵심인데 조금 전에도 뭐 말씀하셨지만 우선 진입 순위는 사실은 2층 여탕이 맞거든요. 취약계소로 선정이 됐어야 돼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상황을 전파하면 이게 전부 구조대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무전기 등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공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현장 지휘의 어떤 문제점이 좀 도출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어제 발표 뒤에는 유가족 측의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타깝게 숨진 희생자의 목소리가 담긴 현장 녹취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창에서 내려왔는데 한 4천 이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희생자의 목소리까지 공개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최종 결과 브리핑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과 함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층 내부에 요 구조자가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특별한 지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지휘관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김복준 교수님, 네. 구조대의 대응 미흡을 본인들도 시인을 했습니다. 예. 네, 뭐 지금 본인들도 좀 시인을 했고요. 한 3가지 정도로 이 원인을 이제 최종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건물의 구조적인 어떤 취약성을 얘기했어요. 뭐 필로트기 구조 형태에다가 드라이비트 외장재 사용한 게 이제 그 원인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고층에 매달렸던 그 한 사람 쪽에 전체 이 소방 병력이 붙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에 있던 사람들
소방관들이 이런 이제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또 인원의 배분이라든지 우선 진입 순위라든지 이런 이 소방 진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예. 이 당시 상황은 또 다른 녹취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시 처참했던 현장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숨겨지면서 못 들어오게. 저 4층에서 우승해서 바람이 세는 거죠. 이것도 지금 여기서 왜 못 나온 사람들이 많은가만. 설명드리면 자꾸 기억을 못하겠네. 참고. 아유, 이거 사고 안 된다, 사고 안 돼. 예, 김 교수님 워낙 다급한 상황이긴 네. 하지만 일단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제 발표처럼 지휘관의 역량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저도 이 소방관은 아니지만 이제 분이 일단 본인의 부인하고 통화를 한 이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희생자로 추정된 여성과 통화를 하다가 예. 지금 희생자로 추정된 여성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바깥에 있는 현장 경찰관한테 바꿔줘서 이제 현장 경찰관과 지금 이 희생자로 추정되는 분이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깥에 있는 현장 경찰관은 일단 지금 이분이 어디 있는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갔던 소방대원들은 이곳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유가족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단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물론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지휘체계 미숙으로 좀 징계까지 내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 얘기로 비춰보면 건물 밖의 불길에만 집중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소방관들이 애초에 이야기를 한 게 이제 필로티 밑에 있던 17대의 각종 승용차에서 불이 발생했고, 그것도 인근에 있는 LP 가스통, 거기에 이제 진화를 주력하고 있었고, 또